목사 생각 2019년 4월 24일 화폐개혁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화폐개혁에 대한 동영상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을 주셔서 고민 중에 올립니다.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 주셨습니다. 순전히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니, 성령님과 같이 한 생각입니다.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 아닙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귀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화폐 개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을 수 있다. 화폐 개혁으로 망해가는 경제를 덮어서 돈의 단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실제 물건을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화폐 개혁은 금융실명제처럼 갑자기 밤에 발표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요란하게 화폐 개혁을 외치며 선전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자본이 급속하게 한국에 몰려들어서 부동산을 강남의 아파트부터 제주도의 땅까지 마구마구 사들였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경제가 갑자기 너무 나빠지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본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캐나다와 미국, 특히 뉴욕에 사들인 빌딩들이 대폭 떨어진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물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들인 부동산들은 한국 경제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태임에도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에 헐값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매우 곤란을 겪고 있으며 투자금이 반토막나게 생겼는데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달러까지 오르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환전하는 데 또다시 손해를 보는 것이 중국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던지며 지금 유튜브나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화폐 개혁을 하면 부동산, 금, 달러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로 볼 때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강남의 부동산에 한국 사람들이 사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일시적인 사재기가 일어나고 달러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국 사람들도 덩달아서 달러 사재기를 포기하고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러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매각 때 손해를 보지 않고 달러로 환전하는데 중국인들은 많은 적자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들이 엉덩이에 똥파리처럼 붙어야 한다고 우리나라의 어느 특별시 시장이 말한 것처럼 중국인들과 같이 강남 부동산에 투자한 친족, 친북들에게 골고루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챙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인사권을 갖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공무원을 만들지 않아도 되며 한 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둘째, 화폐개혁으로 돈 계산에 혼란을 겪을 동안에 혹시 북한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의 돈의 단위가 너무 높아서 한국 돈으로 북한을 줘도 액수를 많이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1원이 1달러가 되면 헬기 한 대만으로도 아주 많이 실어서 날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북한과 한국이 같은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혹시 화폐의 통일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이유들이다. 첫 번째, 화폐 개혁을 해서 부동산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와 집이 부족할 때다. 하지만 지금은 미분양이 넘치고 실업자가 넘치고 자영업자들이 망해서 문을 닫고 있다. 현대차가 50년 만에 처음 적자를 겪고 있다. 화폐가 개혁되어도 부동산이 오르고 팔 수 있는 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혹시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 나중을 위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매도와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오히려 제2의 IMF와 같이 부동산이 헐값에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에게 팔려나갈 수 있다. 지금은 누가 돌반지를 나라에 바친다고 할까? 장기 침체이다. 세 번째, 덩치가 큰 건물들은 외국 기업들이 사들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사는 아파트와 집들은 누가 사줄까? 한 번은 팔리겠지만 사고 팔고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분가했던 자녀들이 다시 시댁이나 친정으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아무거나 사서 모을 때가 아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니다. 예전에 똑똑하던 사람들이 운영하던 나라가 아니다. 예전처럼 우리 편이 아니다.